자, 우리가 쏟아지는 잠을 참을 수가 없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락장에서 공포에 휩싸여서 이 매도 버튼을 누르는 나를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코스피가 고점 대비 27%가 빠졌는데요. 요즘에 계좌를 열어보기 겁난다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내 계좌에 손실을 확정짓는 것은요, 시장이 아니에요. 바로 폭락장을 보면서 다 팔아버릴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나 자신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요, 두 가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감정을 빼고 데이터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또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자, 먼저 시장부터 한번 볼게요. 자, 촬영일을 기준으로 지금 코스피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7%까지 하락을 했어요.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2023년 말부터 잊을만 하면 계속 나왔던 게 있었죠. 바로 AI 버블 논쟁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이 AI 버블 논쟁이 불붙었고,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더해졌어요. 요즘에 또 뉴스를 보면은 우리를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뉴스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닷컴 버블의 재림이다. 거품 붕괴가 시작됐다. 이러한 헤드라인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죠. 자, 이러한 뉴스를 보면은 그 누구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이제 세 번째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요. 제 책에서는 이제 우리의 돈을 가져가는 5 도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은요, 통장 잔액은 안 건드리고 돈의 힘만 빼가는 거죠. 또 그리고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세금하고 건강보험료라는 고지서가 우리한테 날라들어서 또 우리의 돈을 빼갑니다. 또 우리한테 보여지는 여러 가지 수익률들에요, 함정이 제가 볼 땐 꽤 많아 보이거든요.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은 또 이게 우리의 돈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세 번째 책에서 이 5번째 도둑을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네 도둑은요, 막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5번째 이 나라는 도둑은요, 중력을 거스를 수 없듯이 막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쏟아지는 잠을 참을 수가 없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락장에서 공포에 휩싸여서 이 매도 버튼을 누르는 나를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잠을 안 자고 버티기 힘든 것처럼요, 이러한 공포를 우리의 의지로 누르기는 힘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딱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지금이 버블인지 아닌지 데이터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이러한 흔들리는 감정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버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끊임없이 오르다가 펑 터지는 거를 금융시장에서는 버블이 붕괴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버블이라는 말 자체는요, 1720년에 영국의 남해에서 사건에서 나왔어요. 주가가 6개월 만에 1000% 가까이 폭등했다가 그대로 폭락했던 사건이었어요. 자산 가격에 버블이 오면은요, 끝에 가서는 정말 무섭게 오르거든요. 왜 끝에 가서 정말 무섭게 오르느냐, 중간에 폼으로 여러 사람이 달려들면서 정말 끝도 없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속을 들여다봤더니 아무것도 없네 라는 것을 인지한 순간 너도나도 매도를 던지면서 그 버블이 붕괴가 되게 되죠.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조금 시작을 해요. 조금 넣어서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을 재빨리 익절을 하죠. 그러고 나서 시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시장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조금 더 많이 태워서 다시 그걸 매수를 합니다. 결국에는 버블이 터질 때까지 투자자는 이 투자를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본능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 300년간 버블을 보면은요, 공식이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나 신사업이 등장을 했고요. 거기에 기대감과 포모가 붙고 가격이 급등하고 그게 버블이 됐었습니다. 튤립도 그랬고요. 철도도 닷컴도 다 같은 길을 걸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AI는 이 공식에 어디쯤 와 있을까요? 세 가지를 데이터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점검해 볼 것은요, 가격이 오르는 속도예요. 아까 남의 회사 주가 폭등하는 속도 보셨죠? 자, 버블의 조건의 첫 번째는요, 가격이 빨리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스닥 지수를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로 한번 바꿔서 봐봤거든요. 0 아래에 있을 때는 전년 대비 주가가 빠졌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0 위에 있었을 때는 상승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계속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전년 대비 YOY로 변환을 해서 보냐면요. 이렇게 보는 게 눈에 조금 더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솟구쳤던 기간에는 급하게 상승을 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의 YOY를 최근 거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과하게 올랐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는 거죠. 아래 그래프는요, 더 긴 구간을 통해서 나스닥 지수하고 또 나스닥 지수를 YOY로 변환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본 건데요. 지수만 봤을 때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YOY로 변환한 걸로 봤을 때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기대감의 실체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닷컴 버블 때는요, 매출도 없는 회사들이요, 회사 이름에 닷컴만 붙어 있으면 폭등을 했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7월 7일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했죠. 7월 13일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TSMC가 분기 매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7월 15일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연간 매출 전망을 올렸어요. 이번 사이클은요, 막연한 전망이 아니고요. 분기마다 지금 숫자를 보여주고 있죠. 기업 몇 개의 실적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봐도 같아요. 자, 미국도 한국도 애널리스트들이 합리적인 근거로 산출하는 이익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익을 감안해서 산출하는 가격 퍼로 보면요, 미국 IT 섹터는요, 닷컴 버블 당시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의 절반 수준이에요. 오른쪽 아래 한국의 포워드4도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인 것이 보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가격과 이익이 함께 오르면 상승장인 거고요. 이익 없이 가격만 오르면 버블인 겁니다. 세 번째로 매크로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 제가 유동성을 점검해 볼 건데요. 시중에 돈이 마르면 아무리 좋은 산업도 버티지 못하는데 유동성 환경은 지금 개선되는 중입니다. 또 제가 자주 보는 게 있는데 신용 리스크 위기가 있는지 조기 경보 지표로 보는 게 있어요. 바로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 하이힐드 스프레드 또한 안정적이에요. 시장이 기업의 부도 위험을 걱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 성장 전망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IMF는요, 세계 성장률 전망을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매크로 환경들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이 매크로 환경이라는 게 정말 수시로 바뀌거든요. 제가 매주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저의 의견은 이제 또 수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이 바뀔 때는 또 제가 채널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블일까요? 제 판단은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가 아니라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다르다라는 말이 역사적으로 가장 비싼 말이었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달라 하면서 모두 고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모두 버블의 꼭대기에서 지금은 과거와 달라라는 말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가격의 속도, 이익의 실체,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저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단에는 유효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크로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에요. 아직 제 채널에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제가 전달해 드리는 매크로 의견도 같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상을 끝내면 반쪽짜리죠? 왜냐면은 제 판단도 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격도 가치도 항상 합리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버블 붕괴하고 경기 침체는요, 역사상 단 한 번도 예고하고 온 적이 없어요. 판단은 매주 갱신을 하지만 우리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틀려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 위에 우리의 자산을 올려두는 겁니다.
그 구조가 제가 매월 멤버십 회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는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소신형인데요. 자, 이 포트폴리오는 4개의 기둥을 이용해요. 핵심은 이겁니다. 주식이 좋아 보인다고 몰빵하지 않고요. 채권이 나빠 보인다고 싹 비우지 않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무너져도 어느 하나가 받쳐주는 것. 그게 구조의 힘이거든요. 물론 짧은 기간으로 보면은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이 3가지 1, 2, 3번 자산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긴 구간으로 나눠서 보면은요, 이 자산들은 각자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빠져도 매월 배당금이 내 통장에 들어오죠. 자, 폭락장 한가운데서도 내 포트폴리오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내 통장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물론 배당을 받는 동안 가격 수익은 출렁거리기는 해요. 그렇지만 포트폴리오 지수형 위주로 월배당 투자를 이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 의지로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버티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시간 정해서 먹잖아요. 구조를 정해놓고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 책과 제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